완기초 영문법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부사절입니다. 요즘 또 다시 뜸했죠.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제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핑계죠. 핑계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이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Practice 1.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사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I go to school 이라고 해봅시다. 학교에 갑니다. 그죠? 그럼 이걸로 일단 문장은 끝났어요. 학교에 간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가지? 물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To study. 근데 학교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To play with friends. 이런 사람도 있겠죠. 노는 건 자유니까. 그러면 지금 봅시다. To study 또는 to play with friends.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그쵸? 없어도 내가 학교에 간다는 이야기는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to study 또는 to play with friends 이 말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건 이제 A라고 하면 A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구나. B라고 하는 애는 학교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즐기는 거 그래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부사는 지금처럼 이제 to study나 to play with friends처럼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를 준다. 그래서 부사입니다. 또 이런 거죠. 나는 교실에 있었어. I was in the classroom. 그죠? 그러면 I was 나는 있었다는데 어디 있었지? 이런 경우는 보니까 부사라고 하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좀 이해가 적절치 못하네요. 좀 뺄게요. 자, 어쨌든 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용은 있는데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부사다. 그래서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사절이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절은 주어 동사 형태인데 마침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사절은 이 문장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 go to 학교, I go to school 같은 이제 진짜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말이 있겠죠. 그 부분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보셨을 때 부사절보다는 어디를 더 뚫어지게 봐야 됩니까? 주절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볼 때 걔가 학교에 갔는데 왜 갔지? 라고 했을 때는 부사절을 알아야 되죠. 그때는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부사절은 부가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2개의 문장이 이제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부사절입니다. 그럼 밑줄 치지 않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주절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1번 문장. 자, 앞에 부사절 안 볼게요. 부사절 안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 washed up. 여기 설거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씻었다. 그죠? 씻었다. 내지는 설거지했다. 문맥상 씻기가 되면 설거지했다는 거고, 손을 씻었다 하면 씻은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ade coffee. 그러니까 앞에 그녀가 한 것은 동사 넘버 1, 동사 넘버 2, 그죠? 씻고 그리고 커피를 만들었어. 이런 거네요. 그 앞에 내용 보니까 조금 궁금하네요. 그죠? 궁금한데 그 내용 보니까 the meal, 식사죠. 식사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식사가 끝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끝내고 그녀는
wash up, 씻었다. 여기서 이 맥락에서 보면 뭐 식기세척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끓였어. 그러니까 메이드인데 메이드 만들었다긴 하지만 여기서 메이드 커피 하면 우리말로 했을 때 뭐 커피 끓였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en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부사절을 줄이면 뭐가 돼요?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완기초형문법 그 19강짜리 내용에 이제 참고하시면 아주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 is studying. 마이크가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죠? 근데 왜? 궁금한데요. 이 자식이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웬일이야? 그럴 수 있죠. Because he has a test tomorrow. 아,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그렇지. 뭐 시험 없으면 절대 공부 안 하지 뭐.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나이 드니까 정신 차렸나 봐요. 이제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찾아서 공부하고 인생이 다 그런 건가 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부사절인데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했죠. when, because, if, although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자세히 이제 관찰을 하면서 보십시오. 세 번째, live, if you live, 네가 산다면, a healthy lifestyle,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유지한다면이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면 you can change, 너 바꿀 수 있어. Which genes are expressed? 어떠한 유전자가 표시되는지, 표현이 되는지를 바꿀 수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단문이니까 이거 어느 지문에서 딱 따온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뭐 유전자 같은 이야기일 건데 이거 앞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 지문을 봤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죠? 뭐 물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감정에 따라서 그죠?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여기에 따라서 세포도 변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는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if가 라이프스타일까지가 if절 여기 부사절입니다. 그다음 뒤에 주절이다. 아, 이거 파악하시면 돼요. 됐죠? 제가 간간히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꼭 보면 논점을 이렇게 비켜나가가지고 그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the sun was shining 하니까 해가 지금 쨍쨍 빛이 나고 있어요. 근데 although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보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좀 주의를 하라는 면이고요. 교통 표지에서도 삼각형 하면 좀 주의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it wasn't that warm 하니까 that warm 그렇게 덥지는 않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밑줄 친 부분이 다 부사절인데 그러니까 부사절이니까 밑줄 친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봐도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전달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밑줄 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왜 그런지 알겠다. 그렇죠. 그 부가적인 정보가 더해지니까 그게 부사절의 역할입니다. 됐죠? 근데 보니까 부사절은 이제 묶어서 부사절이지만 이제 부사 이제 접속사죠. when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에 따라서 부사절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네 개를 들었습니다. when은 시간 부사절입니다. 뭐뭐 할 때니까 시간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니까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유 부사절이죠. 세 번째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해서
이제 가정이 아니고 이 경우는 이제 조건이라고 일단은 붙여놓습니다. 조건, 그죠? 어떤 조건이 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if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3번 문장 같은 거는 이제 직설이죠. 직설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if절에 과거나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되면 이제 가정법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된다. 또 뭐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보절. 양보절은 지금 삼각형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뭐뭐 하는 반면에 앞과 뒤의 문장이 즉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탭스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 특히 뭐 토익 시험에서도 독해 지문에서는 이 부사절의 내용을 양보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방금 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부사절은 이렇게 크게 4가지 덩어리로 돼 있죠. 그래서 외울 때 시, 유, 조, 양, 부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시하고 부는 똑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4개가 되죠. 이렇게.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대의 상황이 아니고 뭐 특수부대, 뭐 전투부대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동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대라는 거는 동반된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연속되느냐, 또 어떤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동시 동작이냐, 연속 동작이냐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부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에 같이 넣어서 같은 시간의 범주 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보면 시간 부대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속사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as 뭐뭐 하면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곧,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이후에 대략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the next time 주어 동사 하면은 다음번 주어가 동사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간의 어떤 흐름이니까 시간 부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스스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as 뭐뭐 하기 때문에, since 뭐뭐 하기 때문에, for 뭐뭐 하기 때문에, so that 하면 또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에 들어갈 수 있고요. so that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여기에도 as가 있고요. 시간 부사절에도 as가 있고 이유에도 as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 not 뭐뭐 하지 않으면 할 때 unless, 그죠? 이 unless하고 같은 뜻이고요.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일단 뭐 한번 해보면 하면 이제 once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주어가 동사를 한다면 이렇게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보는 though 삼총사라고 했죠. though 앞에 al 붙이면 al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 물론 이 경우 even 잘 쓰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그죠? 또 whereas 반면에 이렇게 됩니다. while 같은 경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간 부사절에 while이 있어요. 양보절에도 while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while 다음에 그 ing 형태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해석이 될 때 뭐뭐 하는 동안에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양보절 같은 경우는 기타의 경우에 해당되죠. 문맥상 보면 또 앞과 뒤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 경우, 또 뭐 때로는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while이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절이라고 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 문장이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부사절의 접속사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부사절을 줄이면
그러니까 부사절을 줄인다는 것은 접속사를 날려버리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날려버리고 동사는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분사 구문 역시 시, 유, 조, 양, 부 여기에 이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럼 기본적인 건 다 됐어요. 자, 요거는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에서 늘 보던 것이죠. 그래서 부사절은 종속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그 영장문 1에서도 이제 공부를 뭐 나중에 하시겠지만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절만 종속절이 아니고요. 종속절은 사실 안긴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문법에서 보면 안겨 있어요. 큰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절의 첫 번째는 이제 명사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하신 거죠.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 안긴 문장이죠. 그래서 형용사절은 이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형태입니까? 명사 더하기 형용사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명사구로 쓰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에 지금 시, 유, 조, 양, 부 했으니까 부사절 4가지 크게 자, 요것들입니다. 그 종속절은 이렇게 3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 형태 공부하는 거죠. 이 3가지를 문장에서 쓰겠다는 거니까 명사는 명사 위치에 형용사는 형용사 위치에 부사는 부사 위치에 쓴다는 거이죠. 그래서 주절과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부사절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절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에 아무래도 좀 더 그 강조되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절이 먼저 나오면 글 쓰는 사람이 이쪽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절이 먼저 나왔으면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얘기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ractice 2입니다. so that 구문으로 주었어요. 다 싫지를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so that은 뭐뭐 하도록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so 거시기 that하고 달라요. 그죠? so 거시기 that 하면은 너무나 뭐뭐 해서 that 결과적으로 뭐뭐 했다 이겁니다. dancers, dancer 댄서들이죠. 댄서들이 stood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뭐뭐 위에죠. two step elevated stage 하면은 여기 한 덩어리죠. 그대로 보면 on a stage입니다. 그죠? 스테이지 무대라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형용사죠. two step 하면은 말 그대로 two step 두 발자국이죠. 두 발자국이나 elevated 높여진 그러니까 뭐 이 평면에서 하나 둘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two step 정도 높이에 이렇게 높은 무대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죠? 댄서들이 밑에 있는 이거는 사람 키만큼인데 투 스텝 아니네. 어쨌든 이해는 되시죠? 자, so that 뭐뭐 하도록 이런 뒤에 이런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There was a natural gap. 자연스러운 그 갭이 자연스러운 그 이게 높낮이로 해서 어떤 그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갭은 틈새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Between those who, 또 those who 이렇게 나왔죠. Between A and B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A는 누구냐? Came to dance 하면 이제 춤추러 오는 사람들과 those who came to watch 여기는 이제 구경하는 그죠? 관람을 하는 사람들과의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댄서들이 스테이지 위에 있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이유 부사절에 딱 넣기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되는데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so that은 이렇게 붙여서 쓰는 so that은 in other that으로 쓸 수도 있어요. in other that.
글자가 왜 이렇게 만년필로 쓰는 것과 또 탭에 쓰는 게 또 좀 달라요. 항상 in order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remaining angry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어가 여기부터 이만큼이 다 주어네요. 길어요. 그죠? 동명사 주어네요. 그죠? 자,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 동명사 구는 remaining angry, 그 화가 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tantly reliving, reliving 하면 뭔가를 풀어내는 건데 해결한다는 걸로 봐도 되고요. 뭐 완화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painful incident 하면은 어떤 고통스러운 인시던트 사건 같은 겁니다. 인시던트가 그럼 뭔가 이제 고통스러운 사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 동사입니다. 자, be stressful 이렇게 동사 크게 보시면 되죠. be stressful. 그럼 여기 physically, emotionally 하면 이거 다 형용사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다. physically,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whereas 반면에 forgiveness, 용서하는 것은 is healing to the body, mind, spirit.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의 힐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번 내용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반면에 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긴 문장인데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마침표가 있으니까 전체 두 문장이네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문장, 여기 3번 문장. 됐죠? 딱 세 개 문장이 엮어져 있습니다. although 딱 보셨으니까 삼각형. 그러면 어디 찾아요? 콤마.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이 뭡니까? 부사절. 그래서 이 덩어리인 반면에 그럼 주절이 여기니까 여기를 먼저 보겠죠. Less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보다도 less. 적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거 많은 인원이네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has access to it. 그럼 이거 less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has access to it. 그것에 접근한다. 근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접근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체 100으로 두면은 절반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도대체 뭐야? 앞에 내용 봐야 되겠네. 부사절의 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인터넷이 seems global. 자, seems global. 자, truly 하면 사실, 정말로, 진짜, 그죠? these days 하면 요즘. 그러니까 인터넷이 글로벌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지구촌을 막 감싸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휴대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성을 갖고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여기서 가리키는 건 인터넷이죠. 그죠?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다. 그 얘기니까 아직도 인터넷 쓰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some 4 billion people 하면은 그 일부 빌리언은 10억이고 4 하니까 이제 40억이 되겠죠. 그래서 40억이 여전히 unconnected, connected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 지금 70억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30억은 인터넷을 그래도 쓰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40억은 여전히 unconnected니까 이 인터넷을 전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this spring. 자, 그래서 이번 봄에 이런 거죠. this spring. 이번 봄에 IT 엔지니어들이 그냥 엔지니어는 그냥 요즘은 우리말화 됐죠. 엔지니어라고 하면 됩니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will begin to shift. 동사 크게 잡으세요. 자, shift 하기 시작했습니다. shift 하면 이동하다, 변화하다 이런 거죠. 어디로? to the next phase.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in a grand plan 하는데
아주 원대한 큰 계획의 다음 단계로 지금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기초 단계 하나는 끝났겠네요. 그죠? 자, 뭐 하는 플랜입니까? To bring the internet to everyone 하니까 인터넷을 모든 사람들에게 to bring 가져다 주는 그러한 계획인 거죠. 그죠? 이런 계획의 다음 단계로 지금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예, 지금 부사절의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뭐 다 들으셨으면 이제 바쁘신 분들은 지금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분들에게는 뭐 공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부사절로 해서 기본적인 틀은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한번 이제 그 서머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장 우리가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 문법 배우는 거는 사실 문장을 만드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문장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주어가 동사한다 이거 하나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 주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사 표현이 중요한 거죠. 뭐뭐 한다. 그 뭐뭐 한다는 표현만 되면은 사실 뭐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자신이 있을 거고 또 문장을 해석할 때도 동사만 먼저 캐치가 되면은 빠르게 해석이 되는 거를 또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했다. 또 문법이 정리가 안 되네 할 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법 공부 왜 했지? 그럼 이 문장 만드는 거야. 문장은 크게 5가지로 표현이 됐었지. 그래서 이거를 5가지의 오형식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5가지의 문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 만드는 이걸 만드는 거구나. 이 첫 번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이제 영어 공부도 하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뭐 7개, 7개 국어 정도는 또 기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의 보시는 분들 대부분 2개 국어, 3개 국어 이상 하지 않으세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 뭐 다른 외국어들 공부할 때 다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럼 이 5가지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말이 되든지 일단 그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순을 보면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지만 영어로 하면은 이게 앞으로 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그럼 이제 구조는 이렇지만 이 단어를 넣는 거는 품사로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고 동사는 그냥 동사인 거고 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는 거니까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 이 형태를 항상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들어가면 단문 형태로 들어갈 때 대체로 전명구가 많이 붙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말에서 전명구는 어떤 형태입니까? 명사 뒤에 토시 붙는 거 있죠. 그걸 명사 더하기 조사 구조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은는 이가 또 을를 뭐 이런 것들 이 명사 더하기 조사 형태죠. 이게 영어에서는 전명구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틀이니까 그럼 이제 명사 만들 때 단어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2가지 형태로 들어가더라. 하나는 구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죠? 하나는 절의 형태로 들어가더라. 이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구가 되든 절이 되든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명사로 쓸 거니 아니면 형용사로 쓸 거니 아니면 부사로 쓸 거니 이거죠. 그래서 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구가 명사로 쓰이는 거는 부정사, 동명사가 있었고 그죠? 부정사는 이 3가지로 다 쓰니까 딱히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형용사로 쓰는 거는 분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제 pp 형태는 이미 어떤
상태가 끝나버린 거니까 과거 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수동의 의미를 또 포함을 하죠. 그 다음 이제 부사는 그냥 이제 부사구는 부정사에 이제 부사용법이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도 이 부사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 방금 했으니까 이제 명사절로 쓸 거냐, 형용사절로 쓸 거냐, 부사절로 쓸 거냐. 결국 이거 배운 거죠. 그쵸?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제. 그럼 오늘 이제 부사까지 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웬만한 문장들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죠. 제가 추천해서 꼭 매일매일 해보시라는 거는 영장문 교재 있잖아요. 혹시 영장문 1, 영장문 2 수강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영장문 강의를 꼭 들으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연습하거든요. 뭐 딱히 같이 놀아줄 외국인도 없고 저 혼자 놀아야 되는데 그 책이나 갖고 놀아야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내가 4번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5번째는 뭐냐? 우리 대화를 할 때 보면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나쁜 버릇이 뭐냐고 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또 A를 B와 비교하고, 물건을 살 때도 이거랑 저거랑 비교하고. 이 비교가 좋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비교는 나쁘다고 평하고 있죠. 또 비교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것이 최고 좋아 하면 최상급이 되죠. 물론 내가 노력해서 최고가 되는 거는 그런 최상급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해서 까대고 까내리고 하는 건 좀 나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런 의미에서 비교와 최상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것이 우리 뭐 한국어나 영어나 뭐 기타 외국어나 등등 해서 참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문법화돼서 공통 문법화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번, 2번, 3번, 4번, 지금 5번 이런 것들은 한번 그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통 문법의 요소일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뭐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해봤어요. 조금씩. 아직 막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건 아닌데 중국어 조금, 일본어 조금, 스페인어 조금, 독일어, 불어 조금씩 해봤는데 이제 문법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비슷한 건 이제 좀 확인이 된 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영어 문장에서 이제 도치문 있죠. 주어 동사가 도치될 때, 이 강조될 때 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가 될 때 어떤 형태로 쓰는가? 그럼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문 같은 것도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명조란다. 명령문 같은 것도 강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치가 될 때 부정어구가 앞에 오면은,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 이런 것도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문법을 보실 때 너무 이제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이제 뼈대는 요까지 이렇게 6개입니다. 6개까지. 이 6개를 크게 잡아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A4 6장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제가 이제 남은 거는 비교 최상 그리고 도치 이렇게 5번 6번에 여기 해당되는 이제 요 강의를 짤강을 이제 진행한 후에 일단 완기초 1.5는 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방향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될까? 이거 완전히 완기초 1.5 버전은 저한테는 망작입니다. 이거 참 죄송해서 어쩌나. 일단 공부는 하고 있는 거니까 마무리는 지어야죠. 또 중단할 순 없고. 자, 5 비교 최상하고 도치문하고 강조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단락은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학기 곧 시작되니까 저도 이제 한 번 더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리뷰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영장문 1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공부했던 거 정리해 가면서 영장문 1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장이래. 영작문 1, 2가 아니고요. 예전에 이거 제가 공부했던 그 첫 교재도 한번 소개를 영상에서 비춰드릴게요. 그때 한 문제 틀렸었어요. 98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이렇게 다 나오면 참 좋겠는데 다른 과목 이런 점수는 안 나왔고, 하여튼 100점이 안 나온 건 좀 아쉬운데, 하여튼 영장문 1이 98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책 공부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장문 1 그 챕터를 지금 이제 교재 바뀌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바뀐 교재 그 자료를 일부 확보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안승신 교수님께서 그 해놓으신 자료를 이제 참고해 가면서 그거를 약간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영장문 1이 그 전체 그 이번 학기에 시작되는 15개 강의를 그 압축을 하면서 그 가능하면 이제 그 연습 문제가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나왔는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아마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대학 영어라든지 또 뭐지? 그 미국 문학사라든지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